오늘 탐방하는 상권은 노량진입니다. 노량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수산시장이죠. 수산물을 취급하는 판매시설만 700여 개, 9,000평에 가까운 시설 규모와 1만 2,000평의 주차시설을 자랑하는 국내 최대 수산물 도소매 시장입니다. 시장 이전과 관련해서 사건 사고도 많았고 수산물 관련한 이슈가 있을 때마다 조명받는 국내 대표 수산시장인데요. 개인적으로는 저렴하게 다양한 회를 양껏 먹고 싶을 때 찾는 단골집이 있기도 합니다. 회식이나 친구들 모임 장소로도 애용하고요. 수산시장 주변 상권에서 한 가지만 얘기하면 수산시장 앞쪽에 드림스퀘어라는 시설이 들어섰습니다. 오랜만에 노량진 수산시장을 찾는 분이라면 노량진 수산시장이 변한 것에도 놀라지만 이런 빌딩이 주변에 들어선 것에도 놀랄 겁니다. 과거에는 수산시장에서 1차로 횟집을 갔는데 2차로 갈 만한 음식점을 찾기 애매했다면 지금은 드림스퀘어 건물에 소소한 호프집들과 이자카야 같은 가게들이 생겨서 연계하기가 좋아졌습니다. 대형 시장의 낙수 효과를 기대하면서 입점한 시설 같기도 하고요. 서로 어떤 시너지를 낼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격적으로 둘러볼 상권은 수산시장이 아닙니다. 수산시장은 굳이 둘러보지 않아도 경기가 어떤지, 데이터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에 나오니까요. 그리고 노량진 수산시장은 노량진 가두 상권과는 별개의 상권으로 보기도 합니다. 외부에서 찾아오는 고객 비율이 훨씬 높고 주변 상권과는 단절된 특수시장이기 때문이죠. 오늘 둘러보는 상권은 노량진 학원가와 고시촌 부근입니다. 동작 경찰서와 맥도날드 주변이라고 하면 바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네요. 상권을 둘러보기 전에 왜 1월 초에 노량진 상권에 왔는지부터 얘기하겠습니다. 2024년 대입 정시 모집 전형이 1월 9일부터 시작되었죠. 2월 1일까지 정시 모집 전형이 끝나고 2월 6일까지 합격자 발표가 끝나면 23년 수능을 본 학생들은 희비가 나뉩니다. 원하는 학교와 학과에 합격한 친구들도 있겠지만 기대만큼 성적이 안 나와서 재수 3수를 결정하는 친구들도 있겠죠. 맞습니다. 노량진은 수산시장 외에도 학원가로 유명합니다. 1970년대부터 형성된 학원가에는 대입 편입학원 외에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 학원과 예체능 학원이 많습니다. 저도 노량진 대성에서 1년 재수를 했기 때문에 남일 같지 않은데요. 매년 1월 중순 정도가 되면 노량진 학원가는 분주해집니다. 정시 결과가 나오고 나서 재수를 결정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수능 시험을 치르고 나서 또 결과가 발표되는 시점에 이미 재수를 결정하는 친구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노량진 재수학원의 종합반은 정시 모집 합격자 발표가 끝나고 2월 19일부터 공식적으로 개강하지만 빠르게 재수를 결정한 학생들을 위한 단과반, 특강반은 벌써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분주하게 학생 맞을 준비를 하는 시설이 고시원, 고시텔, 원룸 같은 숙박시설인데요. 지방에서 올라와 학원 근처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학원 근처에 괜찮은 원룸들은 이미 12월부터 속속 채워지고 있습니다. 늦게 결정하고 정보를 찾기 시작하면 학원과 멀어지거나 좋은 시설에 저렴한 방을 구하기 힘들어지죠. 발빠르게 알아보고 결정하는 게 유리한 것은 이곳 노량진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량진은 노량진역 앞 삼거리를 기준으로 원룸촌과 상권이 형성된 우측 1동과 대성학원 수산시장 등이 포함된 좌측 2동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1동은 노량진 상권도 포함하지만 노들역을 비롯해서 한강변의 아파트 일부와 우성아파트, 본동 삼성 레미안, 한신 휴플러스, 신동아 아파트까지 주거 단지를 끼고 있고 사육신 공원 같은 시설도 포함하고 있죠. 23년 12월 기준 노량진 1동의 주거인구는 32,000명, 2동은 1만 명 정도 됩니다. 인구의 연령대별 비중을 살펴보면 전국 평균에 비해 20대 후반, 30대 초반 연령대가 많은 것을 알 수 있고 20대 초반 비율도 평균보다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1인 가구의 경우 노량진 1동은 6,837가구, 2동은
3,759가구로 집계되는데 신림동 고시촌이나 신촌 같은 지역만큼은 아니지만 1인 가구가 많은 편에 속합니다. 아파트 단지 주변을 제외하고 노량진역 인근 학원가 상권은 20, 30대 청년층 1인 가구가 많은 상권으로 정의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런 고객층을 대상으로 하는 가게들로 상권이 구성되었을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업종이 많을까요? 가장 많이 보이는 업종은 패스트푸드입니다. 간단하게 식사 대용으로 먹을 수 있는 햄버거나 샌드위치, 분식류가 발달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노량진의 명물 컵밥도 이런 배경에서 탄생했고요. 원래 맥도날드 앞쪽으로 포장마차들이 복잡하게 형성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상권 우측 블록으로 자리를 옮겨 컵밥 거리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또 노량진 상권에는 식사 목적의 한식 업종과 간단한 호프집, 고깃집이 많은데요. 주머니 사정이 넉넉하지 않은 1인 가구가 많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대의 소형 외식 매장이 많습니다. 노량진 상권의 주요 컨셉은 저렴함과 간편함이죠. 이런 외식 업종 외에 발달한 업종은 서점이나 문구용품점, 헬스장, PC방 같은 오락시설입니다. 공부하는 카페, 스터디룸도 발달해 있고요. 남성 미용실도 손님이 많습니다. 여기까지는 데이터를 뽑아서 분석하지 않아도 노량진에 가본 사람들,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점을 짚어보죠. 상권에 머무르는 사람, 생활인구 개념으로 보면 노량진의 생활인구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노량진 1동의 생활인구는 2021년 36,000명 수준에서 2023년 32,000명 수준으로 10% 이상 감소했고 노량진 2동은 17,000명에서 13,000명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주변은 큰 변화가 없을 테니 주로 원룸이 밀집한 학원가와 상권에서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있죠. 공무원이 예전만큼 각광받는 직업이 아닌 것으로 인식되면서 응시자들이 지속적으로 줄어든다는 소식, 또 온라인 강의가 발달하면서 공무원 시험이나 수능 시험이나 오프라인 학원의 수강생이 줄고 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상권 입장에서는 고정 수요층이 계속 줄어드는 것이죠. 유동인구가 붐비던 거리는 한산해 치고 장사가 잘 되던 자리는 이제 공실인 가게들도 많이 눈에 띕니다. 이대로 계속 가면 수요가 줄면서 상권도 점점 망가지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재설정을 해야 합니다. 주변 공시생, 학원생들을 대상으로 했던 타깃 고객층을 외부 유입 고객으로 돌려야죠. 노량진은 여의도와 가까워 직장인이 유입될 수도 있고 흑석, 노들, 상도, 대방 같은 아파트 밀집 지역과도 가깝습니다. 숭실대, 중앙대와도 가까운 위치에 있고요. 이 정도 접근성을 가지고 있는 상권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환상을 하나 깨야 하는데요. 단골 고객이 많으면 장사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주 큰 오해입니다. 신규 고객이 많아야 상권이 살고 매출이 오르죠. 그러려면 노량진 외부 사람이 유입되어야 하고요. 계속 줄어들 게 뻔한 주변 고객만 바라보고 있다가는 같이 망하는 겁니다. 외부 사람이 유입되려면 상권만의 특색이 있어야 하는데요. 안타깝게도 노량진 상권은 수산시장, 학원가 외에 특색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 두 개의 강한 색깔 때문에 상권이 노후화되고 공동화되어 버렸죠. 노량진 1동의 외식업 프랜차이즈 비율은 49.6%이고 노량진 2동은 57.3%로 나타납니다. 어디에나 있는 프랜차이즈 매장으로 구성된 상권에 누가 멀리서 찾아올까요? 그러니 노량진 상권이 살아나려면 먼저 스타 점포가 나타나야 하고 그런 점포가 늘어나면서 상권이 확산되어야 하는데 이건 개별 상인들이 직접 할 수도 계획하기도 힘듭니다. 전문가가 노량진의 특수성을 부각할 수 있는 상권 활성화 계획을 잡고 지자체가 지원하는 그림을 그려야겠죠. 예전 전통시장을 살리겠다고 시설 현대화에만 투자했다가 크게 실패한 사례를 기억하면서
시설에 초점을 두지 말고 특성화에 초점을 두는 겁니다. 노량진 상권에만 해당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지금 노량진 상권에 꼭 필요한 계획으로 보이네요. 개구리가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바로 몸이 굳는데 따뜻한 물에 들어가면 서서히 헤엄치다 요리된다고 하죠. 아직 공시생들, 재수생들이 있으니 그 동아줄만 잡고 끝까지 버틸 생각이라면 그렇게 오랜 기간 서서히 쇠퇴해버리면 다시 활성화시키는데 20년이 걸립니다. 상권이 아프다는 신호를 보내기 시작할 때 바로 치료를 하면 좋겠네요. 상권 읽어주는 남자 주일장이었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